안녕하세요. 달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홍익대학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을 해서 국어국문학과로 진입을 한 뒤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2차 학기 듣는 중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상은 조금 더 준비가 된 뒤에 다시 한번 찍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국문과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해요. 제 전공인 국어국문학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해 드리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 점을 제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뒤에 이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문과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두 번째 국문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세 번째 국문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네 번째 국문과는 왜 취업률이 낮은지, 다섯 번째 국문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국문과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문과는 국어국문학과의 줄임말로서 국문학과, 국어학을 배우는 그런 학과예요. 흔히 국어국문학과라고 하면 국문학을 배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국문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학과, 국문학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문과는 요즘에 문해창작학과나 문화컨텐츠학과와 통합호는 혹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국어학의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국어학에 좀 관심이 많았고 이제 국어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국어학 쪽으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문학 쪽으로는 듣고 있는 수업도 있긴 하고 들어봤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국어학에는 국어학 개론, 문법론, 의문론, 의미론과 같은 수업들이 있고 국문학에는 국문학 개론, 문예창작론, 현대시론, 고전소설론 같은 수업들이 있어요. 국어학과 국문학은 공부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러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학은 정보를 이해하며 암기하는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며 평소 문법이나 언어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한편 국문학은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창의력이 도움이 될 것이며 평소 문학과 문예창작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문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도 확실하게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인터넷에 검색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문학 작가, 기자, 카피라이터, 교육 매체 제작 및 출판, 독서 및 글쓰기 지도, 연극, 영화, 대중가요, 방송 등 학술, 교육, 문화관계, 일체 등 언어를 다루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진로를 위해 경쟁할 때 다른 과 출신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작가는 문해창작학과와 그리고 기자는 신문방송학과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국문과를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전공학부에서 국문과로 진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들어본 뒤에 이렇게 국문과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선생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범대에서 국어교육과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율전공과의 특성상 사범대로는 진입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고한 꿈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어 교사에 대한 확고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국문과는 취업이 어렵고 전공을 살리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성적에 맞춰서 국문과로 오셨다면 전공을 살리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을 살리고 싶은 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문과는 왜 취업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문과는 일단 진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문과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심화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국문과라고 해서 꼭 취업이 어렵다는 편견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처럼 더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국문과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이제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전공을 살린다면은 꼭 취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국문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국문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국문과를 선택하기에 앞서 자기가 정말 국어에 관심이 있고 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전공 학부로 오게 된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율전공에서 국문과로 오게 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잘 적응을 해서 이제 국문과로 이제 석사 과정까지 밟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국문과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국어를 사랑하고 이제 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국어 쪽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오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국문과의 다양한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에 입학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미리 어떤 수업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 쪽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고 많이 연구해 보셔야 국문과에 입학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국문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국문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와 또 국문과에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자율전공에 대해서는 남겨진 질문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